what I noticed first is, double-decker bus. I want to be happy and be satisfied and be motivated and is it true? 이거 싫어하냐?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Some people say that people should retire at a certain age, but 사실 난 영문과다. 쉿. 이걸 비밀로 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하고 너무 많은 영어 능력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커마리 1급은 17수를 했는데 영문과인 내가 토익 스피킹은 어떻게 레벨 7을 맞을 수 있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저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요즘 가산점, 토익이 전부가 아니죠? 먼저 토스냐 오픽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공통점은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시험 스타일인데요. 토익 스피킹은 10분에서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각 문항별 초, 분 단위 내로 빠르게 답해야 돼요. 가장 길게 말하는 것도 겨우 1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건 그 순간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자신만의 대본, 템플릿을 짜서 상황에 맞게 메꿔야 한다는 거죠. 토익 스피킹이 비즈니스 영어라면 오픽은 좀 더 긴 시간, 40분 동안 프리하게 영어 회화를 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토스는 짧은 시간 내에 틀 안에 짜여진 스피킹이고 오픽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자유로운 스피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잠깐 팁을 말하자면 저는 토익 스피킹이 더 시험 시간이 짧고 대본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길래 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큰 오해였어요. 시험 시간이 짧은 만큼 긴장감과 압박감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10분, 15분 내에 77,000원이 사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 스타일에 맞는 시험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토스나 오픽 모의고사를 한번 미리 쳐보시고 각 유형을 먼저 살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문과인데 시험을 꽤 많이 봤죠. 정말 힘들었어요. 심지어 이게 레벨 7 가장 최근에 맞은 게 4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성적표예요. 신유형을 알려드리진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공부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 동안 학원 다니면서 스터디를 했더니 레벨 6가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은 점수네 했는데 1년 후에 그냥 봤더니 레벨 5가 된 거예요. 충격 먹고 혼자 연습해서 다시 6로 올렸는데 여기서 점수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깝지만 인강을 끊어서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어요. 독하게 했더니 결국 레벨 7이 나오더라고요. 초집중해서 공부한 기간은 한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웬만하면 그냥 학원 다니면서 스터디 하시거나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인강 독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시험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분 내에 11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 말을 하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파트 1, 2, 3, 4, 5, 6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각 문항 수도 이렇게 다른데 중요한 게 답변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이 문항마다 45초, 그리고 문항당 3초인 것들도 있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답변 시간도 보면은 다 초 단위고 마지막에 파트 5, 6만 1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순발력, 속도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토익 스피킹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재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을 맞춰서 하되 준비 시간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전략을 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음을 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발음, 억양, 아니면 답변의 일관성 등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달달 원고를 읽는다기보다는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반복해야 돼요. 멋지고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평이한 단어를 쓰되 자신의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본격적으로 파트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트 1은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발음, 억양, 강세를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많이 듣고
원어민처럼 흉내내서 따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에는 맨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A, B, and C 이런 강세 두는 것들 아니면 고유명사, 핵심 단어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읽자라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답변 시간에 이제 말을 할 텐데 생각보다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읽어도 시간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실수를 만약 하더라도 그 부분만 다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파트 2는 사진을 묘사하는 건데 토익 파트 1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A 어쩌고저쩌고 B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울리는 걸 고르는 건데 이건 우리가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묘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답변의 구성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틀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혔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그림은 어떠어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딱 대본이 있어야 돼요. 평가 기준은 문법, 어휘, 일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파트 3. 이건 듣고 질문에 답하기예요. 듣기가 들어간다는 게 다르죠. 그래서 when, where, how, often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어보는 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답변 준비 시간이 문항당 3초고 답변 시간도 15초, 15초, 30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 4는 제공된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인데요. 이건 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표에 뭐가 써있냐면 첫 번째 강의는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디서 한다. 두 번째 강의는 어떤 강사가 이런 주제로 몇 시에 어디서 한다. 이런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교시에 누가 수업하니? 그러면 이 교시에는 제임스가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에 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질문 전에 지문을 읽는 시간 45초, 그러니까 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뭐라고 표현할지 질문을 대략 예상해놓고 준비를 하는 거죠. 7번, 8번은 15초 동안 답변을 하고 9번은 30초 동안 답변을 하는데 그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파트 5랑 6가 남았는데요. 얘네 둘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여기서 만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다른 문제들보다 말하는 시간이 1분이나 돼요. 더 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 기준도 위에 모든 항목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트 5 같은 경우는 해결책 제안하기예요. 꼭 전화가 하나 걸려와요. 여기서도 듣기를 잘해야겠죠. 땡땡아, 이런 자기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헬스장을 열었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손님들을 더 유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가 고민을 한 45초 동안 해요. 뭐라고 말하지? 네 고민은 헬스장에 새로운 손님을 유치하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내가 2가지 아이디어를 줘야겠다. 첫 번째는 할인 쿠폰을 주기, 두 번째는 뭐 하지? 세일을 하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멘트를 날려야지. 끝!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답변 시간이 딱 돼요. 그럼 삐 하면은 60초 동안 이거에 대해서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 난 누구야? 네 어려움이 이거구나. 나는 2가지 방법을 제안할게. 왜냐하면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각각의 근거도 한두 개씩 말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해요. 근데 만약 마지막 멘트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럼 that's all. Good luck to you.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짧지만 그냥 마무리하는 거라도 흉내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파트 6. 이건 의견 제시하기인데요. 이건 화면에 내 의견을 묻는 문장이 딱 나와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0초 동안 온라인 쇼핑의 장점? 오케이. 나는 신속한 거, 편안한 거, 등등 이런 장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두 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딱 답변 시간 딱 들어가는 거죠. 삐 하면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딱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한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마지막 요약을 해주면 끝인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 시험 전에는요, 일상을 토스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걸어 다니면서 막 샤워하면서 화장실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영어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그게 파트 2 시험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에 차가 있네, 뭐 나무가 있네, 뭐 사람들이 걸어가네 이런 거를 계속 묘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 중에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강철 멘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실수하면은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험이어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그 전에 실수는 다 잊고 리셋 시켜요. 그 다음 무조건 다음 문제. 이렇게 집중해서 넘어가셔야 77,000원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때는 능청스럽게 순발력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써먹을 필수 비장의 카드 문장들을 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비한 문장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달성을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축하해요. 그러면 이제 치킨 사 먹고 막 피자 사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달성을 하지 못했다. 이때는요. 진짜 너무 속상한데 이제 피드백을 제대로 해보세요. 본인이 해보고 만약에 방법이 잘못됐다 싶으면 무조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순발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인강을 새롭게 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시험을 여러 번 쳐보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쳐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발력이 진짜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자존감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목표 달성을 정말 원한다면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조금씩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저 사람은 영문과니까 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영어 진짜 잘 못해요. 저 그냥 할 수 있는 건 Hello, my name is 이 정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스 레벨 7 이상으로 맞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